사회학습 이론은 크롬볼츠. 자, 사회학습 이론에서 이 학습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이론은 강화 이론이라든지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이라든지 그냥 행동주의 이론 해도 됩니다. 행동주의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 정보 처리 접근 이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경험이나 삶의 사건, 이걸 생애 사건이라 하는데요. 영향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진로 선택 또는 진로 발달에 영향 요인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암기법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유, 환, 과, 학입니다. 자, 유한학과 해도 되고 유한과학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것은 취사 선택에서 외우시면 이거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첫 번째가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타고난 자질, 타고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조건과 사건입니다. 자, 환경적인 상황적 요소와 그 다음에 생애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경 조건과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이 있습니다. 자, 과제 접근 기술은 개인이 이제까지 쭉 발달시켜온 기술 일체를 말합니다. 기술 일체를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문제 해결 기술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학습 경험입니다. 자, 학습 경험은 과거의 학습 경험, 그리고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들 또는 학습 경험을 해도 되고요. 도구적 학습 경험과 연상적 학습 경험이 있다 그랬죠. 도구적 학습 경험과 연상적 학습 경험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신분석 이론, 뭐 과거, 어린 시절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거기 쭉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충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동, 무의식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었죠. 자, 직업은 충동을 만족시키는 수단이며 감추어진 욕구를 분출하는 출구라고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딘, 나흐만, 세갈 등은 이 정신분석 입장에서 직업 발달의 틀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딘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보딘의 밑줄 치시고요. 초기의 동그라미요. 초기의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초기는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욕구 위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6세까지 형성이 되고요. 직업 선택은 주로 초기에 형성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초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초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에 밑줄 치세요. 과거 어린 시절을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한 9가지 직업군을 제시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래 보면은 각주가 있어요. 이건 참고하세요. 섭취적, 구순, 구강을 말하죠. 구순 공격적, 그다음에 조작적, 감각적, 학문적, 성기적 탐색적, 유동적 억제적, 공개적, 율동적, 운동적 이런 것들이 이제 9가지의 직업군이다.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한 9가지 직업군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들을 보면 자, 줌커가 이야기한 5개의 진로 발달 이론인데 이건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1번은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법, 샘슨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개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하면은 그 인지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보 처리해 나갈 때 인지적인 작용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인지를 좀 강조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념에서 개인이 진로 결정을 내리고 진로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지 그러한 측면에서 진로 발달을 적용한 것이 패터슨, 샘슨, 리어던이라고 학자들인데 이런 학자들이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법의 학자입니다. 1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느냐.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학습 이론에서도 인적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1차적으로 인지적 과정. 이걸 이제 그 아래 보면은 C, A, S, B, V, E가 있잖아요. 이거 컷삽이라고 하는데 일명 컷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인지 과정, 이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C, A, 컷삽이니까 S, V, 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를 분류하고 내담자가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개입 기능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직상 기출을 봐주면 이제 진로 정보 처리 이론이 있습니다. 자, 정보 처리의 형광펜 밑줄 치세요. 그럼 이거는 인지적 정보 처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터슨, 샘슨, 리어던인데요. 진로 정보 처리 영역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림 있죠. 그 밑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영역 진로 정보 처리 영역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거기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게 자기 지식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피라미드를 보면 자기 지식 영역이 맨 밑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자, 흥미, 적성, 가치 등을 측정해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거 직업 지식 영역인데 이것도 밑바닥에 있어요. 밑바닥에 2가지가 있는 거죠. 자기 지식 영역하고 직업 지식 영역이 있어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류하는 직업 분류 체계로 발전하는 영역입니다. 직업 지식에 대한 정보는 장기 기억 속에 여러 수준의 개념적 위기를 갖고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 기술 영역이 있어요. 그게 중간이거든요. 의사결정 영역이 있는데 내담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위가 있는데 그 맨 위가 바로 상위인지라고 해서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 이거는 이제 어떤 실행 과정인데 거기 그 그림에 좀 오타가 있네요. 실행이에요. 실행. execution이라고 하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실형이 아니라 실행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을 보면 컷삽이 과정이 있습니다. 의사소통과 문제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단계 과정입니다. 컷삽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통이란 뜻이죠. 그래서 의사소통과 문제인식, 점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사소통에 형광펜 밑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석이죠. 이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